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화사 파트 볼 건데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18번까지 이번 강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국보고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왕명의 출납, 행정, 사무, 의례 등에 관해서 기록한 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년체로 연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승지가 이를 국왕에게 올려서 제가를 받아서 최종 완성이 됐고요.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왕의 사후에 편찬이 되는 실록의 주요 기본 자료로도 활용이 됐던 거, 이것은 승정원 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 보겠습니다. 비국 등록이라고 불렸었던 거는 비변사 등록이죠. 비변사에서 썼던 거고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2번이 답이네요. 2번 보시면 되고 세가, 지, 열전으로 구성이 된 거는 고려사라는 책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고려시대에 편찬됐었던 삼국 사기가 있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했던 거는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1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에 제시된 조선의 관찬 기록물 중 하나를 택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오.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조보, 가가 연결되어 있는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조보는 유네스코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 틀렸고요. 자, 일성록을 보겠습니다.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기록을 한 겁니다. 잘못된 설명이고, 자, 비변사 등록이네요.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에 해당하는 거는 조보고요.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에서 작성을 한 거죠. 라를 보겠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한 것은 일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아니죠. 마를 볼게요. 조선 왕조실록, 춘추관의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를 합니다. 이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이 춘추관이 되겠죠. 그렇다면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2번에 5번입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이에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기를 주현의 나이 든 농부들을 방문을 해서 농사 지은 경험을 실제로 들어서 정초라는 사람에게 그 까닭을 덧붙이게 하셨다. 중복된 것을 버리고 요약한 것만 뽑아서 한 편의 책으로 묶었더니 그것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 많이 외웠던 건데 세종식입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 기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거에 가장 집중했었던 시기입니다. 자, 세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예학을 정리한 가래 집남이 저술이 되는 것은 이건 이런 걸 조금 더 중하게 여겼던 시기로 조금 뒤로 넘어갑니다. 선조 시기에 김장생이라는 사람 시기 때 이게 정리가 되고요.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레이가 완성이 되는 것은 성종 임금님 때입니다. 성종. 그리고 아동용 윤리 역사 교재인 동몽선습이 간행이 되는 거는 중종 임금 때고요. 중종.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이 되죠. 4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악, 지묘가 지필이 되는 거, 이거 선조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이미 지나간 자리의 흥망은 장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편찬을 해서 올리는 바입니다. 법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고 대인은 모두 왕께 아뢰어 제가를 얻었습니다. 본기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가짜 왕인 신씨들은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렸다. 이들은 왕위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네, 이거 고려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사인데 조선시대에 정리된 고려의 역사책인데 만약에 조선시대의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서술을 하겠어요? 고려 왕조를 엄청 좋게만 서술하긴 조금 힘들겠죠?
조선 초반에 고려의 역사를 정리를 한다면 고려라는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조선이 생겨난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망국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기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역사책이 편찬이 되는데 여기 가짜 왕이라고 나오는 신씨들은 우왕과 창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속설 중에 하나인데 우왕이랑 창왕이 실제 그 왕족의 핏줄이 아니라 그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죠. 전민변정도감의 이 판사를 하면서 정권을 잡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왕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고려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하였다.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역사로 체계화를 한 것은 조선시대 후반에 등장한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발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해고라는 책에서 한 거고요.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을 한 거는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한 거는 삼국유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였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 이런 거를 기록을 한 거는 동국통감이 있습니다.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이 있고요.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쵸? 정당화를 해야겠죠. 그래야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 게 역사적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또 이거가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으로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는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우표 속의 인물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인물의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세종 때 과학기술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장영실밖에 모르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줄 텐데 세종 때 문과급제를 했고요. 갑인자 제작에 참여를 하고 1000문 이상을 교정하고 제작했다는 이 사람은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지. 자, 이순지에 대한 걸로 요거 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었던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종두법을 소개한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마과회통이라는 책에서 종두법을 소개를 했었죠. 거중기를 설계한 것도 정약용이고요.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거는 허준이죠. 칠정상가 외편을 편찬하는 거 이게 이순지가 했었던 일입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는 거는 김정호가 하는 거죠. 네, 5번에 4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요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세조 때 축조를 했고요. 현재 국보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각 탑에 이 탑의 면에는 부처와 보살 천인상들이 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일단 너무 심플한 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이 탑 근처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여서 이들을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조 때 축조를 했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흰빛을 띠고 있고 복잡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백탑파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도 한 지금 이게 서 있는 곳도 상당한 명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탑골공원이라고 가본 적 있으시죠? 종로 3가 쪽에 이 3.1운동이랑 연관된 장소기도 한데 이 탑골공원도 요거 때문에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었던 사찰이 원각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탑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1번입니다. 1번. 굉장히 하얗죠? 근데 아마 그 탑골공원 지나갈 때 나는 저런 걸 보지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대리석이라서 대리석이 상당히 무른 돌이어가지고 조각을 하기엔 쉬운데 이걸 바깥쪽에 너무 오래 노출을 하면 많이 깎여가지고 훼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 케이스를 뒤집어 씌워놨기 때문에 그 유리 케이스가 조금 뿌옇거든요.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탑이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탑은 고려시대 말기에 만들어졌었던 어떤 탑을 좀 다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모방해서 만든 탑입니다. 고려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똑같이 10층짜리 탑이 하나 박물관에 들어가 있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또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리석 탑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탑이 아니고 이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죠. 3번은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고요. 다보탑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에 있는 거고 5번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발해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세기의 조선 과학을 꽃피우다. 기획 의도 조선 초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것을 찾아본다. 조선 초반이에요.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가 있고요. 신기전과 화차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설계한 거중기는 조선 초반에 볼 수가 없죠. 이거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수원화성 축조에 사용된 기기이기 때문에 정약용이 설계를 했던 거죠. 1번이 못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이나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나 내편,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이런 건 전부 다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기술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7번에 1번 찾아주시고 8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견이 그렸던 목류도원도라고 있죠. 목류도원도 그림을 한 번이라도 이미지로 본 적이 있다면 바로 1번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2번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건 조선시대 후반에 김정희가 그린 제주도 유배에서 그렸던 세한도라는 작품입니다. 2번은 세한도고요. 3번은 김홍도 작품이에요. 김홍도가 그린 진경산수가 있죠. 옥순봉도라는 그림이고요. 4번은 조선 초반의 그림이긴 한데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5번 무척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2021년에 기증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림인데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래서 1번으로 목류도원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조선 초반에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입니다.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우리 화장하는 것처럼 칠을 했단 얘기예요. 유약을 씌워서 구운 도자기야.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이거는 고려시대의 청자에서 이 조선시대의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만들어진 건데 색깔이 탁한 회백색의 어떤 도자기 위에다가 이 분장칠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실제 정식 명칭은 분장회청삭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분청삭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나온 설명은 분청삭입니다. 분청삭이 딱 한 점밖에 없네요. 분청삭이 편병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청자는 그냥 빼버려야겠죠. 조선 전기에 제작된 도자기라고 하니까 상감청자 아웃, 순청자 아웃입니다. 그리고 웬 금속으로 만든 향로가 있는데 이건 도자기가 아니니까 그냥 아웃시키면 되고요. 요거는 청화백자잖아요. 이거의 뒷시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이건 백자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청사기로 4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생원, 진사인, 상제생과 상제생이 모자랄 때 유학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에게는 원점 300을 얻으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 밥 먹는 걸로 체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가지고 있는 경국대전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이 학교,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죠. 성균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던 거는 유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향소.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을 했던 건 서원이고요.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이 됐던 건 향교입니다.
최고의 관립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제사도 지내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균관 4번이 맞는 얘기고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47개소를 제외하고 철폐가 됐던 거는 서원이죠. 서원.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가입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래요. 대부분 지방과나 가까운 곳에 위치를 했고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성균관이랑 똑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이거 향교네요. 향교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했던 거는 고려시대의 관학시설이었던 국자감이죠. 얘는 국자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던 거, 이거 백운동 서원, 서원을 가장 먼저 세웠을 때 얘기고요.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했던 것은 성균관입니다.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거 중앙에서 파견하기도 하죠. 이게 향교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유학을 비롯해서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것도 국자감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12번 보겠습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사 보고서인데 조선의 교육기관 땡땡 가를 찾아서 중종 38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을 했다. 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했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47개소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에 또 등재가 되기도 했다. 서원이죠. 자, 이건 서원입니다. 맞는 거 고를게요.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가 됐던 건 향교예요. 향교.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을 하죠. 이거 2개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 맞는 얘기이고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됐던 건 고려의 국자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했던 건 향교, 속과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됐던 건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서원 설명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13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전 성학 10도라고 나오고 있고요. 경상도 예안에서 출생을 했고 성균관 대사성도 했고요. 결정적인 힌트로 도산서당, 도산이라는 이 서당을 설립하고 제자를 양성했었던 쥐패에도 있는 인물이죠.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 자,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거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실게요. 성리학의 원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게 있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는 거는 신숙주 얘기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는 정제두라는 인물이 있고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던 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사화의 발단이 됐었던 조의제본을 작성하는 것은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김종직. 그래서 13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4번 볼게요. 밑줄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주향약을 시행을 해서 향촌 교화에 힘썼던 인물이고요.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썼고요. 경몽요결이라는 책도 서술을 합니다.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저술하셔가지고 요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2가지 책을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도 지폐 속의 인물이죠. 율곡이입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리는 거 송시열,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는 거는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육.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하는 거 박지원이 있죠. 박지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 집남을 지은 사람은 김장생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선조 때. 그리고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 지묘를 집필을 했다라는 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 요소 중에 하나죠. 5번으로 답을 2에 대한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나와 있네요.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단독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난해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인물이 누군지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무슨 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시가 하나 나와 있고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데가 뭐 지리산 일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 사람이 만년에 지리산 기슭에 산천제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은 시이다. 지리산에 빗대어 자신의 높은 기상을 표현하였다. 그의 호는 남명으로 조선 중기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평소 경과 의를 강조하면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사람, 남명 조식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를게요. 이 남명 조식, 곽재우와 정인홍 등의 제자를 배출합니다. 1번이 답이에요. 곽재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홍의장군 곽재우, 의병으로 일어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병으로 일어났었던 이유는 스승님에게 실천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학문을 사사받았기 때문이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실천해야죠. 움직여야죠. 그래서 의병작으로 떨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조식의 성향과 제자들의 성향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하는 거 정약용이었고요. 위훈 삭제를 주장해서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던 건 중종 때 조광조가 있고, 북학기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는 거 박제가,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 정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 인물의 글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그는 학변, 존원 등의 글에서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또한 지와 행을 둘로 구별하는 것은 물욕에 가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은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약간 실천, 행동 이런 걸 좀 중요시하고 있죠. 그의 학문은 스승인 박세치의 윤중과의 교류를 통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곡이라는 호를 쓰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양명학을 연구하고 했었던 사람이고요. 하곡 정제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이 됐던 건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는 거 신숙주고요.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용이 됐던 건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정제두입니다. 4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성학 지묘를 저술을 해서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는 것. 이거는 율곡 이이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색경을 편찬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당시 학계에서 배척을 당했어. 사문난적이 뭐냐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색경이라는 책을 편찬을 하고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사람 중에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으로부터 시헌역 도입을 건의했던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김육.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설계하는 것 정약용이고요. 무호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는 거, 이 조의제문 작성하는 사람은 김종직입니다.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를 제작을 했다. 이거는 홍대용이 하는 거고요.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을 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5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색경이라는 책에서 땅에 맞는 재배할 수 있는 곡식의 종류는 또 따로 있다. 이런 것과 양잠법 같은 걸 소개를 해가지고 농업의 발전에는 굉장히 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세당에 대해서 맞는 걸로 5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18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인물이 낙향을 해서 학문 연구에 전념을 했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계서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반계 수록을 저술했습니다. 반계 땡땡땡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반계 유형원입니다.
찾아볼게요. 맞는 거.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요런 사람들 얘기고요. 유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동국 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한 사람은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한백겸.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 담헌 홍대용이 있죠.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에 열하일기를 집필하는 거 박지원입니다. 자, 5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 이게 유형원이 주장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네, 18번까지 지금 문제풀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19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